네, 이뇨제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물 빼는 약을 언제 쓰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혈압에서도 물을 뺐었고, 여기 나오죠? 고혈압. 그다음에 우려성 심장 기능 상실은 급성과 만성이 있었어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는 크로닉과 어큐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간에 복수가 찬다는 건 뭐죠? 간 경화 등으로 인해서 배에 빵빵하게 물이 차면서 간 주위로 이렇게 체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아사이티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폐에도 우리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주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폐 부종인데 폐에 물이 차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다 물이 차는 거, 두 개 내압이 증가한다는 건 뭐죠? 뇌에 체액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콩팥 증후군, CRF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신부전 뭐 이런 질환들은 다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정체되어 있어서 물을 빼내야 하는 대부분의 질환에 소변에 이렇게 쫙쫙 뽑아내는 이뇨제를 사용하게 된다. 근데 이 이뇨제는 물만 빼지 않고 뭐도 빼요? 방금 얘기했듯이 전해질도 뽑아낸다고 해서 여러분 라면 먹고 잡았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부어요. 땡땡 붙죠? 뭐 때문에 붙는 거죠? 나트륨. 그래요. 나트륨, 소금을 먹으면 그 소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물을 계속 머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을 빼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전해질도 뽑아줘야 물이 잘 효과적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런 원리로 이뇨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제가 늘 양약 공부를 할 때는 그림이 나와 있는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암기를 할 때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어야지 잘 이제 암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뇨제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우리가 뭘 배우고 왔죠? 라식스. 라식스도 배웠고 시아자이드계 이뇨제도 배웠고 이제 시아자이드계 이뇨제는 고혈압 환자에게 잘 쓰는 이유는 물을 빼는 역할 지난번에 나왔어요. 물을 빼는 역할보다 혈압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잘 하는 게 비교적 이제 이 시아자이드계 이뇨제였고 고리 이뇨제 아래 나와 있는 고리 이뇨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식스는 정말 강력해서 오늘 배우겠지만 굉장히 물을 아주 잘 뽑아내는 역할, 강력한 이뇨제로서 작용하는 고리 이뇨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조금 배워서 익숙하고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삼투성 이뇨제는 조금 특이하게 왜 삼투성이냐면은 이것이 근위세뇨관이 맨 앞에 요 주머니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머니죠. 그 사구체 여가 하는 그 이제 사구체 여가 주머니, 사구체 주머니인데 여기에서 이제 걸러져서 소변이 나오고 나면 근위세뇨관에서 소변이 이제 그 지나가는 길에 삼투압을 생성하도록 근위세뇨관과 헬레고리에서 이제 삼투압을 생성하도록 작용해서 물을 끌어당기는데 물만 끌어당기는 거 아니라 거의 모든 전해질을 아주 다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삼투성 이뇨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삼투성 이뇨제는 일반적으로 물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물론 사용을 하지만 라식스나 시아자이드계 이뇨제처럼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좀 독특하게 어떤 경우에 쓰는지 일단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쪽에 탄산탄소 효소 억제제는 이제 조금 마이너한 측면에서 사용이 돼서 이제 강조하지는 않겠고 이 앞에 부분은 삼투성 이뇨제, 고리 이뇨제, 시아자이드계 이뇨제 이게 순서대로 보면 이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작용하는 기관이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상지, 원위세뇨관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제 컬렉션 덕트 집합관에서 이 소변이 이렇게 쭉 모여지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칼륨 보존 이뇨제만큼은 전해질이 특히 포타슘의 배설이 증가하지 않도록 작용해요. 이 포타슘의 정상 수치는 왜 여러 번 자꾸 성인간호학에서도 묻고 양의학에서도 이 포타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포타슘은 왜 중요한 거야? 다 눈을 막 질문할까 봐.
포타슘 정상 레벨이 얼마였지? 지난 시간에 대답 잘 하던데. 몇이었지? 3.5에서 5.0? 뭐 그 사이에서 이게 노멀 레인지를 두고 있는 것은 너무 낮으면, 너무 높으면 심장이 멎거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 있다고요. 전해질의 수치로 인해서 생사가 갈릴 수 있다고요. 심장이 부정맥이 생긴다는 거 이따가 다시 이제 보면 알겠지만 부정맥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심질환인 거잖아요. 근데 소듐이 너무 많아도 너무 부족해도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소듐이란다. 포타슘이 K가. 근데 이런 칼륨을 그러면은 얘네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쏙쏙쏙 다 뽑아낸다고요. 그러면은 포타슘이 너무 낮은 사람은 이뇨제를 못 쓰는 거야? 그럼 안 되겠죠. K를 스페어링 보존하는 이뇨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재흡수를 차단하고 포타슘의 분비를 감소시키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뽑아내지 않고 이제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K 스페어링 이뇨제, 칼륨 보존 이뇨제라는 것이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약을 크게 이제 기전을 이제 이야기하면 물과 이온을 함께 뽑아내느냐 아니면 이온은 좀 덜 뽑아내느냐 이렇게 사실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이 대다수의 약물들이 이온과 물을 함께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삼투 이뇨제는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무 때나 쓰지 않는다. 이 삼투성 이뇨제는 이뇨를 소변의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이제 소변의 양은 증가시키는데요. 일단은 주사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본 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간호나 성인 간호 시간에 만니톨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만니톨이라는 것은 주로 언제 쓰냐면은 머리에 물이 찼을 때, 뇌부종이 생겼을 때, RCP가 상승했을 때, 두개내압이 증가되었을 때 이것들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쓰는 이뇨제라는 거죠. 그래서 외상이나 수술 후에 뭐 이제 콩팥 기능 부전, 신부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쓴다던가 머리에 물이 찼을 때 두개내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만니톨을 쓰는데 소변만 뽑아내려고 만니톨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니톨이라는 약은 삼투성 이뇨제여서 물이 찬 경우 그리고 어디에 눈 뒤에 안내압이 상승되면 어떻게 되죠? 실명할 수 있어요. 녹내장과 같은 이런 질환이 이제 지속되거나 아니면 안내압이 갑자기 상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 약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약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이뇨제로 구분되어지진 않지만 그 기전상 이제 그 신장 단위 내에서 이제 수분과 전해질을 뽑아내서 RCP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투성 이뇨제로 양약적으로는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이죠. 탄살타수 효소 억제제는 제가 강조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역시 왜냐하면은 이제 많이 쓰지 않고 이것도 안내압을 낮춰요. 눈 뒤에 안쪽에 이제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쓴다고요? 녹내장 환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녹내장 환자에게만 사용을 주로 이제 국소 적용하는 형태로 이제 안약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이아목스, 아세타졸라마이드 이거 한 종류 정도만 이름을 들어두시면은 언젠가 한 번쯤은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루프 이뇨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루프 이뇨제는 아주 강력하다고 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라식스. 라식스라는 약은 다른 이름이 퓨로세마이드. 사실은 퓨로세마이드가 일반명이고 라식스는 상품명인데 워낙에 라식스로 많이 쓰다 보니 라식스가 마치 일반명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데 의사가 퓨로세마이드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지? 이러시면 안 되고 라식스 주라는 말이구나.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부분의 이온을 다 뽑아내요. 특히 나트륨과 클로라이드 뭐 이런 종류 다 뽑아내면서도 포타슘도 상당량을 뽑아내면서 물을 같이 뽑아내서 근데 이거를
주로 먼저 주기보다는 라식스는 이제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산자가 굉장히 몸이 붓고 혈압도 이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볼륨 조절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했을 때 다른 이뇨제를 줘보고 반응이 없을 때 줘요. 그리고 원 앰플을 라식스가 2cc짜리거든요. 굉장히 작은 앰플에 들었는데 보통 크게 신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원앰플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제가 늘 1cc 0.5앰플을 주고 소변량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소변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고 추가로 써야 할 때 나머지 1cc를 더 주라고 하는 경우들이 주로 있었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렇게 썼다는 거죠. 이미 최대로 반응한 환자에게 이뇨작용을 유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쓰게 된다고요. 심장 기능이 떨어진 고혈압 환자, 우려성 심장 기능 상실증, CRF, 앞에 나왔던 그것들이죠. 다 한 번씩 읽어봤던. 네,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전해질 불균형과 혈량 감소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쓰라는 말이 끊어서 원앰플을 다 쓰지 않고 0.5 준 다음에 그 다음 양을 써보고 관찰하면서 써라. 근데 이 이뇨제 라식스의 경우에는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하여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미 소변을 생성해내는 기능이 부족한데 라식스를 줘서 쥐어 짜는 거죠. 더 이상 잘 기능이 못하는 건데 라식스를 줘가지고 자꾸 소변을 생성하게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니 신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신장 기능이 이미 좋지 않은 사람은 약물을 다른 약물도 이제 배설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지난 7주차에 이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균제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항균제 그 최대 유해 반응이 청력이 상실된다는 거였어요. 항생제를 쓰다가 기가 먹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특히 신장이 망가진 사람에게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균제를 주면서 라식스까지 준다. 이거는 정말 더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가능하면 병용을 피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같이 주게 된다면 훨씬 더 자주 신기능을 평가하고 약물의 그런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농도를 조절해서 약물을 줄이거나 하여서 사용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 망가진 청력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다음에 네, 라식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네, 라식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알약으로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네, 라식스, 뭐 후릭스 그런데 퓨로세마이드가 라식스라는 것으로 이제 같은 단어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임상에서는 퓨로세마이드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라식스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라식스를 여러분이 더 많이 들어봤듯이 퓨로세마이드보다 라식스를 많이 쓰는데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의사마다 그 어떤 단어를 쓰는지는 약간씩 차이인데 같은 거다. 근데 이제 퓨로세마이드 라식스는 고혈압의 치료제로도 분류가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볼륨을 줄여주는 역할에서 BP가 떨어지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퓨로세마이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과도한 체액을 다량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신부전 환자의 치료에도 종종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폴리를 끼고 있는 폴리 카테터 배우셨죠? 기본관악 시간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게 이거를 이렇게 0.5앰플을 주고 한 2, 30분 이제 다른 병실에서 일을 보다가 차팅을 하다가 왔더니 폴리백이 가득 찬 거예요. 그렇게 소변이 콸콸콸콸 쏟아진다는 거죠. 라식스를 투약하고 단 몇 분 만에 정맥으로 주고 나면 여기 시작기 5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분 내외로 소변이 콸콸콸콸 쏟아질 정도로 신기능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네, 소변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 소변이 몇 cc 이상 나와야지 정상이죠? 한 시간에? 그래.
적어도 30이요. 라식스를 주고 나면 그 이상이겠죠. 적어도 30이 나와야지 되는지 그거를 약을 주고 모니터링 하셔야지 돼요. 야, 라식스를 줬는데도 30이 안 나와. 그러면은 이제 신장이 많이 망가진 상태여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지 되는 거죠. 정맥으로 주입하면 5분 내로 작용이 시작되고 굉장히 몸이 땡땡 부은 환자,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안 쥐어지는 이런 환자들이 라식스를 줘서 물을 쫙 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먹이 쥐어져요. 그 정도로 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라식스를 주고 나서는 물만 빼는 거 아니라 이온도 같이 뺀다고 했어요. 특히 뭘 봐야지 된다고요? 유해 반응의 저칼륨 혈증이다. 포타슘의 농도를 잘 모니터링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투여시 주의사항에서도 환자의 혈중, 칼륨, K의 수치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상 이하면은 의료인에게 통보한다. 의사에게 알려서 뭘 줘야지 되죠? 아까 대체제로 K 스페어링 이뇨제로의 대체가 칼륨을 보존하는 이뇨제도 있다고 했죠. 이것으로 변경이 필요한지를 상의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생아와 미숙아는 워낙에 체액이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라식스의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바이탈 사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하고, 노인은 왜 그렇죠? 노인은 기본적으로 젊은 성인에 비해 이미 탈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액량이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 젊은 성인에 비해 적기 때문에 약물의 용량을 줄여라 라고 되어 있죠. 경구 투여하는 약물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내로 소변량이 보통 증가하고, 정맥으로 주면 보통 5분 내로 굉장히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주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고혈압 치료 볼륨을 확 줄였으니까 어지러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과 실시를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고,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엔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되겠죠. 저칼륨 상호작용에 보시면 포타슘이 낮은 이제 저칼륨 혈증은 강심배당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심혈관계 강심배당체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심배당체는 언제 먹었었죠? 심부전 환자가, 심장이 좋지 않은 기전이 지금 많이 기능이 망가진 환자가 물 빼는 약인 이 퓨로세마이드 라식스를 먹었을 때에는 포타슘 레벨이 더 이제 떨어지는 상태인 이 저칼륨 혈증에서는 부정맥 배우실 건데, 부정맥이 심장이 마구마구 자기 멋대로 뛰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뭐 강심배당제, 디곡신과의 병합을 그래서 주의하여야 된다. 기타 스테로이드제라든지 그리고 항진균제인 암포테리신 B 같은 것들. 그러니까 라식스를 주면서, 근데 라식스는 생각보다 많은 질환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요. 뭐 예를 들어 sepsis 있는 환자가 항진균제인 암포테리신 B를 함께 쓰고 있는데,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도 함께 쓰고 있는데 라식스를 줬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칼륨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부정맥이 야기되지 않는지를 잘 관찰해야지 된다는 거죠. 나머지 건 읽어보시고. 시아자이드계 이뇨제,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거죠. 네, 시아자이드계 이뇨제 딱 한 가지 이름 뭐였었죠? 나이크로지. 그 한 가지가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라는 이제 성분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분이고, 이거 앞에서도 항고혈압제에서도 보고 온 거예요. 여전히 시아자이드계 이뇨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혈압을 그 항고혈압제와 작용 같이 병용하였을 때, 뭐와 뭐를 썼어서 A와 D를 섞어 쓰고 C와 D를 섞었을 때 그 D가 시아자이드계 이뇨제였죠, 보통. 그래서 그 D를 섞어 쓰면 혈압 그 C의 기능을 좋게 발휘할 수 있게 상승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병용 투여한다고 했듯이, 그 이제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 것도 읽어보시고, 이것도 역시 포타슘의 레벨을 일부 다운시켜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포타슘이 풍부한 음식은 뭐가 있죠?
기본 과목 성인 시간에 배우죠. 뭐 어떤 것들이 주로 과일류죠. 뭐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뭐 이런 것들. 시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면서 이뇨제를 써야 할 수도 있다.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는 고혈압에 널리 사용되는 이뇨제이다. 혈압을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나를 보았더니 140을 130으로 다운시키거나 120으로 다운시킬 정도로 한 10에서 20 mHg 정도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증상이 특히 몸이 붓거나 복수가 차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여러 곳에 다 쓸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 약제로 승인이 되었고 약어로 우리나라는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어는 뭐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는 이 혈압을 다운시키는 역할과 그리고 저포타슘 혈증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이것도 쓰는 것이 좋은데 언제 먹는 게 좋을까? 이뇨제는 밤에 주면 좋을까? 안 되겠죠. 밤에 주면은 야뇨증, 밤에 소변 보러 다니다가 화장실 가다가 잠에 수면에 방해를 받겠죠.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 일찍 줘서 소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과도한 포타슘과 나트륨 손실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을 모니터링하면서 써라. 여기 똑같은 말이어서 읽지 않을게요. 다른 항고혈압제와 병용하면은 혈압에 대한 부가효과가 상승한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이온을 짝짝짝짝짝 다 거의 뽑아냈고 포타슘의 입장에서는 K를 보존해주는 이뇨제는 딱 한 가지 알도스테론 기량제인 알닥톤 이거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티아자이드계에서는 다이크로지 정도 여기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 요거 다이크로지 하나였죠. 그다음에 K 보존 이뇨제에서는 알닥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언제 쓴다고요? 포타슘 혈증 환자가 이뇨제를 필요로 할 때 보통 대체제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온을 짝짝짝짝 같이 뽑아내야지 효과가 좋은데 이온을 덜 뽑아내니까 이뇨작용이 혼자만 쓰면 보통 약하죠. 타 계열의 이뇨제와 병용하는데 이걸 라식스랑 병용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뭐랑 썼겠어요? 보통은 그거보다 약한 방금 본 티아자이드계 이뇨제랑 섞어서 써요. 부작용은 반대로죠. 저포타슘 혈증이 그동안은 계속 부작용이었는데 K를 스페어링 하다 보니까 고칼륨 혈증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두어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제 이뇨제인 라식스의 부작용으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움직여진 것 같아요. 저장하면서 건드려서. 이뇨제의 부작용 중에 이거 라식스의 부작용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루론락톤, 알닥톤에 대해서 이제 원형약물 이 페이지에서 공부를 더 조금 하겠는데요. 스피루론락톤은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맨 아래줄쯤에 보시면 알약의 형태로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와 고정영양 봉합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용하면은 기능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 혼자 줘보고 뭔가를 섞어서 써야 하겠다는 판단이 들면은 하이드로클로로시아자이드, 시아자이드계 이뇨제 이제 다이크로짓을 보통 같이 하나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은 어떻다고 했어요? 두알 약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라고 했죠? 두알 약을 먹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 용량을 섞어서 한 알로 만들어서 한 알로 먹는 걸 고정용량 봉합제라고 했죠. 이렇게 먹는 경우들이 있다. K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이제 칼륨의 수치를 모니터링할 때 고칼륨 혈증을 모니터링 해야지 되는데 칼륨을 증가시키는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뭐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더라인이다. 예를 들면 5.0이어야지만 커트시킨다기보다는 보통 4.5부터 모니터링해서 5 이상이 되기까지의 그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스피루락톤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칼륨 혈증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 칼륨의 보충제를 당연히 주지 않아야지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포타슘이 이제 스페어링 하기 위해서 이걸로 이걸 한 건데 고칼륨 혈증으로 이걸 되기 전에 끊어줘야지 되는데 이걸 끊지 않는다는 건데 그 와중에 수액이 포타슘이 섞여 있는 수액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전에 라식스 주다가 이걸로 대체했는데 라식스 줄 때는 포타슘이 부족했는데 이 포타슘을 보충하기 위한 수액을 계속 주면서 이걸 계속 주면 어떻게 돼? 중복해서 포타슘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포타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장이 부정맥 그리고 심정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줘야지 된다는 거죠. 이제 포타슘 혈증의 그 증상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기보다는요, 그냥 피곤하고 근무력증, 이제 서맥, 심박수가 줄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스피루락톤의 상호작용은 엔세이드 등과 함께 사용하면 이제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곡신 등과도 병용하면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제가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쓸 가능성이 조금 없어요. 산테란, 트리암테란 이런 종류도 있지만 케이스페어링 이뇨제로서는 알닥통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다 물 빼는 약이었어요. 이제 물을 빼지 않는 약. 단 이것도 한 종류로서 그동안은 물을 빼는데 이온과 같이 빼느냐 물만 이렇게 이온 중에서 특히 포타슘을 기준으로 포타슘을 빼느냐 포타슘을 보존하느냐로 이뇨제를 구분했는데 근데 이제 물을 빼지 않도록 하느냐 항이뇨, 그러니까 이뇨를 하는 것을 막는 약인 거죠. 그동안 배운 것은 디유레틱스, 근데 흔하게 쓰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질환에서 보통 이뇨제를 쓰지 안티디유레틱스는 소변이 안 나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소변의 생성은 기본적으로 혈관 혈압을 유지시키는 그 항상성과 관련이 있는 기전인데 이 소변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예요. 언제만 보통 사용하냐면 탈수되었을 때, 물이 체내에 부족할 때, 그리고 특이한 질환으로서 소변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질환이 있어요. 무슨 질환이죠? 신장 배우셨죠? 신장 배우셨다면서요? 그래. 요붕증 환자에게만 사용이 되어요. 그러니까 안티디유레틱스는 흔히 쓴다기보다는 탈수 환자, 요붕증 환자에게만 한정적으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약 자체가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안티디유레틱스 호르몬 ADH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ADH가 바소프레신이거든요. 바소프레신 언제 들어봤죠? 혈압을 상승시키는 기전 중에 우리가 이뇨의 작용을 이제 작용할 때 이제 바소프레신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인체 구조와 기능 시간에 바소프레신이라는 이것 자체가 약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데스모프레신, 바소프레신 다 뒤에가 뭐예요? 프레신자가 붙는다는 것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외우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내에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가 되거나 요붕증 상태, 전 실제로 요붕증 환자를 몇 명을 봤는데 정말 폴리를 비우고 돌아섰는데 한 10분 내에 다시 폴리백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소변의 색깔이 완전히 투명해요. 그냥 물이 나왔어요. 소변 같지 않은 물이 그냥 폴리백에 한 30분, 1시간 만에 가득 차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몸 안에 있는 물이 그냥 쭉 다 빠지는 그런 느낌.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붕증 환자는 소변량이 막 그 일반적으로 시간당 30에서 그 이제 중간 한 30, 50 이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유붕증 환자는 정말 폴리백이 한 4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4리터가 한 2, 30분 만에 4리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 방금 비웠는데 어떡하지? 막 이제 혈압이 그나마 이제 혈압을 유지하는 약물을 이런 이제 바소프레신과 같은 약물을 달고 있어서 그런데 또 혈압을 너무 강력하게 올리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항이뇨 호르몬을 주면서 보통 수술적으로 이제 그 이상이 있는 부위를 이제 치료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어쨌든 특이한 경우죠. 아무 때나 쓰는 약은 아니에요. 요금증 환자라든지 탈수가 굉장히 진행돼서 몸에 수분을 유지해야지만 되는 환자에게만 사용한다. 그래서 ADHD성 민감성 요붕증 환자나 소변이 밤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이제 야간성 단유증 환자의 수면을 이제 돕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강력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분무나 흡입의 형태를 사용하는 게 좀 특징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ADHD 호르몬이 작용하는 리셉터가 이제 머리 안에 이제 코를 통해서 할 때 가장 빠르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DHD는 이렇게 데스모프레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프레이 제형으로 잘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을 스프레이 제형으로 분무나 흡입하는 형태로 뿌려서 아주 신속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소변이 나가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스프레이 제형의 데스모프레신이 있다. 여기까지 10분 쉬겠습니다.